찰리 채플린의 인생관. 내가 맛보았던 불행, 불운이 무엇이었든 원래가 인간의 행운, 불운은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같아서 결국은 바람 따라 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불행에도 그다지 심한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행운에는 오히려 순수하게 놀라는 게 보통이었다. 나에게는 인생에 설계도 없으며 철학도 없다. 현명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인간이란 모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찰리 채플린의 자서전 중에서 눈물과 웃음, 유머와 페이소스의 대명사가 곧 찰리 채플린이다. 그는 1899년 영국에서 나서 5살 때부터 어머니 대역으로 무대에 올랐다. 모던 타임즈, 살인광 시대, 위대한 독재자 같은 영화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명화들이다. 그가 던진 외마디는 인간은 모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괴로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위로가 될 수 있다. 괴로움을 극복한 인생 그 자체가 곧 많은 사람에게 나침반이 되고 힘이 될 수가 있다. 불행을 맛보았던 채플린이 기쁨을 항유하는 사람보다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자세로 영화를 만들어냈으니 어찌 감동이 없을까. 만공스님. 하루는 만공스님께서 시자 한 명을 데리고 마을로 탁발을 나간 일이 있었단다. 저녁때가 되었는데 하루 종일 시주받은 곡식이 많아서 자루가 제법 무거웠던 모양이다. 해는 서산에 걸러 뉘어 넘어가고 돌아갈 길은 먼데 무거운 쌀자루를 등에 진 시자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져 앞서가고 있는 만공스님과 자꾸만 거리가 멀어지는 곳이었다. 마침 동네 어귀를 지나가고 있는데 젊은 처녀가 물동이에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들에서 일을 마친 동네 사람들도 소를 몰고 집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만공스님이 물동이를 인 동네 처녀를 와락 끌어안고는 입을 맞추고 말았다. 우물가이다 보니 동네 사람 여럿이 이 광경을 보았다. 당연히 큰 소동이 일어났다. 저놈 잡아라! 동네 사람들은 만공스님을 뒤쫓고 뒤따라오던 시자에게도 덤벼들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쌀짐을 지고 따라오던 시자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스님이 저럴 수가 하는 찰나 그러마 나 살리라 하며 동네 어귀를 벗어나고 말았다. 시자성도 잘못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잡혀 물매 맞게 될 판이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만공스님의 뒤를 따르는 수밖에. 그리고 어느덧 절 밑 일주문이 바라다 보이는 곳까지 오자 만공스님은 털썩 주저앉았다. 아니 스님 어쩌려고 그런 짓을 하십니까? 하고 시자는 스님을 원망하였다. 만공스님은 끌끌 웃으시며 이놈아 그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절에 도착했겠냐? 아마 밤새워 왔을 거야. 짐도 가볍게 오지 않았느냐. 완정해. 가슴속에 묻어둔 성철 스님의 골방 이야기. 침묵의 기쁜 뜻을 마음으로 보게 나중에서 성철 스님께서 시자들에게 절겨 들려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아닌 게 아니라 시자는 그 무거운 쌀짐을 지고 어떻게 그 먼 길을 달려왔는지 자신이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비로소 만공스님의 참뜻을 알았다고 한다. 솔로몬 지혜의 비결. 솔로몬은 언제나 부드러운 전술을 최선으로 삼았다. 반드시 부드러운 방식으로 타게 하는 길이 있기 마련이다. 유대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돈이나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혜를 짜내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다. 야베 마사키의 유대인의 교섭 전략 중에서 부드러움이 곧 솔로몬 지혜의 비결이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가 아닌가. 그 솔로몬이 최선으로 삼았던 전술이 부드러움이었다는 것은 새삼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해준다. 사랑의 대상.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중에서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엄청나다. 에릭 프롬은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형제의 모성의 인류에도 갖게 된다고 말한다.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세요. 마음을 사로잡는 달콤한 말이라면 믿고 인증해 줄 만한 값어치가 있다네. 그대, 한 번 한 말을 거듭 말하지 말라. 한 번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디어의 장미의 나원 중에서 중국 고어에도 호가장창불락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귀에 거슬린다는 뜻이다. 말을 음식에 비유하여 한 번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말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내 경우에는 한 번 맛있게 먹은 음식은 대부분 그 다음에도 맛있고 또 그런 음식은 자주 즐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말의 반복을 줄이라는 충고는 100번 들어도 값이 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5계명. 첫째, 불만은 부드러운 말로 시작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절대 금물. 둘째, 부부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을 인정할 것. 여성보다 남성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인. 셋째,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은 하지 말 것. 그만 말하고 내 말을 들으라는 등의 부정적인 말은 금물. 넷째, 우선 흥분을 달래는 방법을 생각할 것. 특히 남성들은 논쟁 중에는 생리적으로 매우 예민한 상태가 되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게 되므로 여성 쪽에서 최소한 20분간의 휴식을 제한하는 것이 좋음. 다섯째, 서로 안 맞는 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 실제로 금실 좋은 부부는 갈등이 커질 것 같은 상황에선 유머를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발에 키스를 하는 등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행동을 함. 1997년 3월 26일자 중앙일보 생활 여성면에서 오랜 기간 결혼 생활에 관한 연구를 해온 미국 덴버 대학 심리학과 마커먼 하워드 교수의 연구 내용을 사이콜로지 투데이가 지가 발표한 보도한 것을 중앙일보가 재인용한 것이다. 수십 년간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자란 남녀가 만나 결혼하며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차이점이 많게 마련이어서 이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부부사랑도 오래 가려면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니 한 번쯤 유념해 둘만한 5계명이다. 알아도 군데군데 모르는 척해라. 명망 있는 학자와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말 가운데 군데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척해야 한다. 너무 모르면 업신여기게 되고 너무 잘 알면 미워한다. 군데군데 모르는 정도가 서로에게 가장 적합하다. 노신의 아침 꽃을 저녁에 줍다 중에서 우리 세상살이는 때로 너무 잘 알아도 병, 너무 몰라도 병인 경우가 많다. 특히 지식인 사이에서는 자신의 지식을 적당히 감추는 적절한 처신이 필요하다. 아침 꽃을 저녁에 줍다는 조화석섭을 옮긴 것이다. 조화석섭은 아침에 떨어진 꽃을 바로 쓸어내지 않고 해가 진 다음에 치운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니까 떨어진 꽃에서는 꽃의 아름다움과 꽃의 향기를 취하는 여유를 갖는다는 뜻이다. 인내. 나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 나는 황량한 사막이 끝나는 곳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계속 노력하고 계속 나아가리라. 나는 내가 다루는 일을 지난번보다 더 잘하기 위해 주의를 집중하고 더 배우리라. 좋은 날씨는 언제 느끼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날씨를 느끼려면 그것이 오랜 동안의 악천후 뒤에 와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경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호갱기를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폴 투르니에의 창조적 고통 중에서 우리가 다반사로 겪는 체험이다.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잘 잊고 있을 뿐이다. 아무리 좋은 날씨도 악천후를 겪지 않은 사람에게는 좋은 날씨로 다가오지 않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악천후는 의미가 있다.